저는 농사가 지금 오미자 전체 제가 혼자 농사 짓는 게 한 16,000평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짓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져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오미자 농사 진 지는 한 17년 정도 됩니다. 17년 정도 되고요. 농사를 짓게 된 거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도에서 50명씩 뽑아서 자영농가라고 뽑아놨습니다. 우리를 원래 정예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농장 전체 한 2만 평 정도 이렇게 확보해놓고 집 펜션까지 해서 시골에 2채 가지고 있고요. 또 아파트 한 2채 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 학교 다닐 때 신념이라는 것보다 신념이 저희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그 신념은 사실 어떤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어떠한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신념이. 그래서 뭘 한번 생각하면요. 그게 참 종교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라는 거를 상당히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농사를 짓습니다. 오미자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여러분과 뭐 그렇게 별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농사를 오래 지어고 또 경험해서 터득한 것 뿐이지 여러분보다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요. 나중에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자 농사 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오미자 농사 지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농장에 오미자가 잘 달렸을 때 이 앞에 풍경입니다. 이렇게만 달리면은 300평당 한 1.5톤에서 2톤 정도 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0kg, 그냥 일반 평범한 농민들이 한 800kg 모으시고 따시면 될 겁니다. 자, 오미자는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겠죠. 줄기는 뭐 덩굴성이고 단연생 식물은 붉은 가지, 그러니까 전년도 가지에서 달립니다. 그런데 또 오미자를 해다 보니까요. 전년도 가지에서 오미자가 달리잖아요. 근데 영양만 1년 내내 충실하게만 나가면요. 묵은 가지에서도 잘 달립니다. 햇가지에서 달린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름을 우리가 봄에 주고 또 6월 말에 이렇게 한 2번 해서 3번 정도 주잖아요. 근데 비료를 1년 내내 꾸준히 나눠주시면요. 묵은 가지에서도 다 달립니다. 꽂는 형성이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햇가지에서만 꽂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순이 못 나가도 영양만 꾸준하게 나가면 묵은 가지에서 전부 꽂는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꽃은 암꽃, 두꽃, 수꽃이 한 곳에 핍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암꽃이 많이 피게 되겠죠. 그리고 뿌리는 천근성입니다. 자, 오미자가 얼마나 많은 천근성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냐면요. 여러분도 오미자 10년 농사하다가 폐원해서 오미자를 캐버려 보세요. 그래서 밭을 싹 가르면요. 오미자 심었던 데는 사막 같아요. 바람이 불면요. 오미자 심었던 데만 바람에 흙이 날려요. 그 정도로 많이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오미자 심었던 밭은 하얗고요. 그 줄은 하얗고요. 이 오미자 안 심었던 휘골은 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관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과실은 이제 맨 처음 오디처럼 하시고 그랬다 이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자, 양리작용은 뭐 다 아시죠? 일단은 비타민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잔만 마시면 뇌혈관의 흐름을 도움이 줘가지고 뇌졸중이나 뭐 중풍이 안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잔씩만 먹어주면 혈관을 빵빵빵빵 뚫어준답니다.
자, 이게 저희 오미자, 우리가 하는 오미자고요. 흑오미자가 제주도에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흑오미자 그러죠? 제주도 가면 흑오미자 전체 생산량이 1년에 5kg도 안 됩니다. 예? 실제로 5kg도 안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서 샅샅이 뒤져가서 거기 연구소에 가서 딱 한 송이 봤습니다. 근데 오미자, 흑오미자는 나무 자체가 일반 나무 같습니다. 이 덩굴성이 아니라 완전히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미자도 봤습니다. 제주도 가서. 근데 요거는 뭐 꽃이 좀 늦게 피더라고요. 자, 재배적기는 산을 끼고 계곡을 낀 동양 또는 북향, 약간 경산지에 자갈 섞인 검은 모래 차목이 적깁니다.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그 동양이나 북향을 좋아하냐면, 일단 서쪽 해를 보면 일단 미처 수분은 못 올려주는데 저녁 햇살이 뜨거워서 이파리가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산밑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햇빛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산 밑에는 늘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습기 때문에 산 밑이 좋고 동양이 좋고 북향이 좋은 겁니다. 원래는 이게 햇빛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미자 심어보시면요, 가해 쪽에가 그게 잘 돼요. 저기 꽂는 형성이 잘 돼요. 결국은 햇빛은 좋아하는데 햇빛 비춘 만큼 밑에서 습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늘지고 동양이고 북향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습기를 좋아하나 배수 잘 되는 것을 적시다. 자, 홍천과 자연 조건이 일체가 국고품 요새 최적 적기. 근데 여기 보온도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보온도 강을 끼고요, 또 산을 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산을 낀 동북향은요, 거의 50%는 적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오미자 재배에서. 그래서 반드시 산 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미자를 심어보면 들판에 심은 거하고 강 옆에 심은 거하고 산 밑에 심은 거하고 제일 잘 되는 거가 산 밑에, 두 번째가 강 밑에입니다. 그 다음에 들판이 덜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문경, 뭐 무주 이렇게 하는데 일단 들판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산 밑이 워낙 잘 되니까 산 밑도 잘 되고요, 강바람 쐬는데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오미자 잘 되는 거 보면 왜 산 계곡바람이 팍 내려쳐가지고 그 옥수수가 다 안 되는 데 있죠? 그런 데가 오미자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내려치는 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뜨거운 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산을 접한 그늘진 땅을 좋아하면 산간 지역에 적합하다. 300에서 700mm 해발에 위치한 마을에 적합하다. 근데 표고가 낮을수록요, 봄에 저 꽂는 동해를 잘 봤습니다. 여기 꽂는 피해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동안? 네. 올해도 받았어요. 올해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높은 지대, 고산지일수록 동해를 안 받습니다. 까꾸로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꽃이 빨리 펴요. 근데 추울 때는요, 고랭지나 여기가 똑같이 추워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지역이 동해를 빨리 받는 겁니다. 근데 원주 이남 쪽으로 잘 받아요. 근데 저희까지만 해도 제가 한 17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동해 피해를. 그러니까 상당히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꽃을 늦게 피게 하려면 아마 저 짚을 덮든가 좀 그래도 좀 뿌리를 좀 그 지온을 좀 낮추는 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산을 좋아하는 야생동물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산돼지도 와서 안 먹고요, 또 새도 안 덤비는 것 같습니다. 뭐 마른 거 봄에 그 저기 뭐야 조그만 쪽박새나 그런 게 와서 조금 먹지요. 전혀 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안 건들죠? 지금 새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사실 뭐 머루나 이런 농사도 할래도 새가 문제입니다. 새가 얼마나 승하는지요. 자, 직거래 판로로 소비자와 가격을 농가가 결정한다. 근데 거의 오미자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거의 100%가 건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순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해서 좀 납품 좀 해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생과로 싹 돌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생과로 다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치색이 조금 남는 거 건가로 할까? 나머지는 전부 생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 생과로 나가고, 그렇게 또 농가가 올해는 문경이 11,000원대, 아까 얘기했는데 저 무주가 12,000원대, 근데 홍천은 그냥 소비자들하고 그냥 같이 가자 해서 10,000원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은 10,000원, 택배비는 별도. 근데 그 가격 결정이요, 최하한선만 잡아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받는 건 당신들 마음이고, 일단 하한선이 1kg에 1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자료 준비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준비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미자를 판매할 때요. 일단 여러분들 매일 따시나요? 오미자를?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오미자 신청이 지금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9월, 여러분들 따시는 게 아마 9월 10일부터 따실 겁니다. 근데 여느 분보다 저는 일주일 늦게 땁니다.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죠? 지금 다 얘기를 할까요? 늦게 땁니다. 전 말랑말랑하게 땁니다. 말랑말랑할 때 따가지고요. 그거를 조금 이따 뒤에다 또 볼 수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보냅니다. 그러면 입금이 다 하고 송장만 쫙 써놓습니다. 결국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밑에다 그걸 쫙 핍니다. 저 벼 말리는 망 있죠? 망사. 그래서 손으로 쫙 뜯습니다. 근데 뜯기 전에 저기 미스트기 있으시죠? 바람으로 이제 약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싹 부릅니다. 부르면요, 일단 거기에 뭐 땡피집 있던 것도 다 날아가고요. 묵은 잎, 먼지, 떨어질 수 있는 잎이 다 날아가요. 그래 놓고서 땁니다. 그냥 바닥에다 다 떨겨지겠죠? 그냥 따기만 합니다. 따면 다 땅에다 떨겨요. 그 다음에 그걸 걷어와가지고 선풍기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선풍기.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그걸로 퉁칩니다. 근데 2번만 퉁치면요, 오미자만 남고 먼지, 잎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5kg씩 광주에다 담아가지고 수도가에 물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로다 이렇게 제치면서 씻으면 5kg 씻는데 한 30초면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널어놨다가 물 어느 정도 빈 다음에 설탕에다 섞든지 아니면 저기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근데 오게 되면 내일 월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붙입니다. 그리고 입금 확인하고 송장만 쫙 써놓고요. 하루 작업을 그렇게 해서 쫙 놓고 밑에다가 이 박스를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면 무조건 거기다 쫙쫙쫙 넣어서 하루에 싹 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나가는 게 한 2번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한 3주에 다 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몇 박스 보낸다서 금방 작업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장을 할 때 따는 작업은 아줌마들이 하지만 포장해서 이거 넣을 때는 반드시 제가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중에 걔는 트집 잡는 사람이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두 명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물건을 알아야 상대방이 전화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내 물건을 모르면 상대방이 왔을 때 아, 저 양반이 왜 그러냐?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장해서 이 박스에 넣을 때는 반드시 제가 넣습니다. 그래야 내 물건을 내가 파악을 해야 전화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기 그 봉다기는 어떤 거 쓰시죠? 봉지요? 스티로폼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되는. 네, 스티로폼을 가는데 그 위에 봉지는? 비닐. 맑은 봉지요? 네.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비닐로 하시면요, 오미자가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약간 시커매도 그렇고, 약간 저기 티가 묻어도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쓰는데 이거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거 가격도 싸고요. 이 봉지를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요, 오미자만 산뜻하게 보여요. 근데 그 맑은 비닐을 하면 거기 조그만 티가 보여도 되고 습기가 보여도 되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오미자가. 근데 요거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미자만 산뜻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래 쓰시면 아마 이 봉다리를 쓰셔야 될 거예요. 가격도 싸요. 여기 지물포에 가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kg에 넣는데 10kg 박스에 넣을 때 10kg를 한 군데 담아 넣느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5kg. 무조건 포장은 5kg입니다. 그래서 10kg 보낼 때는 요걸 2개 넣어서 보내는 거죠. 5kg 보낼 때는 이거 하나 넣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게 10kg짜리죠. 10kg면 5kg씩 담아서 2봉다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요. 자, 오미자는 여러 사람보다 제가 일주일 늦게 땁니다. 그 외에는 제가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단골들이 전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물렁물렁한 거를 다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라도 바로 씻어서 보내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판매요. 판매는 지역별로 전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팔아먹기가 가장 좋은 도가 어디 도 같습니까? 충청도야? 어디 같습니까? 아닙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경상도 아줌마들은 그냥 됐다. 그거 끝이에요. 뭐 오미자가 왜 안 좋냐, 뭐 깎아달라 그런 소리도 안 했는 데가 부산, 마산, 통영입니다. 결국 같은 경상도라도요, 또 굉장히 까다로운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왜 그렇게 이의제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는 오미자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씻어가지고요. 그건 고가 단위로만 들어가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원으로 많이 들어가죠. 인천, 부천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통은 요거는 오미자 5kg요. 설탕 5kg. 근데 여러분 오미자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즙을 먹으려면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말랑말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미자가 갑자기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 햇빛이죠. 예, 조금 늦게 따는 데다가 내가 아까 씻는다 그랬죠? 살짝 씻어서 물기 있는 데다 설탕을 섞어요. 그래서 이걸 햇빛에다가 한나절만 놔두면 설탕도 잘 녹고 오미자도 말랑말랑해서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섞었을 때 이거를 햇빛에서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햇빛에다 한나절만 놔두면 설탕도 잘 녹죠. 또 오미자도 말랑말랑해서 즙이 맛있게 나오죠. 물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미자만 물 씻어서 저기 약간 물기가 빠진 거를 비닐에다 보내도요. 그거 망가졌다는 사람 없어요. 원래 산이 강하기 때문에 오미자는 곰팡이가 안 핍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까지도 곰팡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는 절대로 곰팡이가 폈다는 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김치에도 우리가 이 오미자 즙을 넣고 이러는 게 산 때문입니다. 발효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설탕도 잘 녹고요. 사람들이 받았을 때 깨끗하고 또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햇빛에다 이렇게 놔뒀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격은 7만 원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설탕은 우리가 올해 들어오는 게 11,700원대. 한 포에 20kg.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설탕은 어디가 제일 쌉니까? 네? 네, 회장님 말씀입니다. 양봉조합이 제일 쌉니다.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넣어가지고 송장만 차차차 붙여서 하루에 나가는 게 하루에 뭐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심는 시기는요, 저기 2, 3개월 전에 흙을 반드시 가라앉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로타를 치고 바로 거기다 심으시면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심으려면 미리 흙을 좀 잠재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을에 하시는 게, 가을에 포장 관리를 다 해놓고 봄에 일찍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까 pH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미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옛날 분들이 많이 심었다 실패를 끝나고 다 한 이유가 pH입니다. 이 산도가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요, 거의 30% 차이가 납니다. 수확량이. 그리고 pH가 안 맞으면요, 오미자가 달렸다가 내갈이 없고 군데군데 달리면서 윤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석계를 쳐야 됩니다. 자, 1차 경우 300평당 쌀만 나비로 2포와 TV 3m에 한 포 뿌리고 로타리고 고를 지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쌀만 나비로 아니면 맞춤 24호나 25 그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고. 자, 첫 해에요. 소두엄을 내가 수확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두엄을 많이 내고 오미자를 심으면요 100% 다 죽습니다. 100%요. 첫 해 소두엄 내고 오미자 심으면 오미자 다 죽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하여간 소똥 내고 심으면 다 죽어요. 첫 해. 부식 잘 된 것도 그래요? 네? 부식 잘 된 것도 그래요? 네. 많이 죽습니다. 이상하게 소똥만 내고 심으면 다 죽습니다. 첫 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똥은 2태째서부터 3태째서부터 막 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심을 때만큼은 소똥 내면 다 죽습니다. 거의 90% 이상 다 죽습니다.
자, 그런 경험 했습니까? 봤어요. 예? 그렇게 소똥 넣어가지고 죽은 걸 현장에 봤어요. 예, 다 죽습니다. 자기는 죽었다 그러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똥을 내서 그렇게 그게- 소똥 내서 그래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는 거름은 이 흙하고 잘 섞여서 흙하고 이게 똑같아요. 근데 소똥 거르면 이게 공급률이 많아져요. 이 공간이 많아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후숙을 합니다. 완전 후숙이 안 돼 있어요. 숨이 죽는다. 예, 그리고 오미자 뿌리는 어떻습니까? 파뿌리 같아요. 물 같아요. 그게 땅하고 밀착이 한번 딱 돼야지 밀착이 안 되면 죽습니다. 자, 땅은 뭐 논토양, 모래땅, 기름땅 다 있는데요. 사실 자갈 땅이 제일 좋습니다. 자갈 땅. 그래서 자갈 땅이 오줌을 넣는다 그러죠. 아침에는 낮에는 뜨거우면 그 땅에 차가웠던 기운을 이렇게 뜨거웠던 기운을 딱 먹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운을 올려주고요. 밤에 또 차가운 기운은 낮에 북사하면서 이렇게 또 땅을 또 데펴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땅 밑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 델로 현상이라 그러나요? 그 기온차 때문에 습기가 생깁니다. 그거를 계속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여러분들 특별히 바위벽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습기, 밤낮의 기온차에 따라서 그 습을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자, 소석계 얘기했는데요. 아까 2년에 한 번씩이요. 300평당 20포 뿌리셔야 될 겁니다. 300평당 20포요. 그건 반드시입니다. 이거 오미자 농사 지시는 분은 소석계를 안 뿌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20포고요. 여기도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많이 나오죠? 그거 저장해 놓으셨다 꼭 뿌리셔야 되고요. 자, 소석계를 뿌리시면 무슨 현상이 나올까요? 또 소석계를 뿌리시면 붕사결핍이 옵니다. 붕사결핍. 근데 그 농사 좀 이따 맨 뒤에 보시면 되겠죠. 저는 붕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고추 농사 잘 지시는 분, 포도 농사 잘 지시는 분, 열매 채소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은 붕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를 합니다. 자, 고추 농사 저희 탄저병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붕산을 치르는 양의 2분의 1만 열매 시비할 때 같이 쳐보십시오. 확실히 병이 들어옵니다. 탄저병에서. 자, 붕사, 그래서 붕사가 좋다. 붕사는 봄에 2월 달에 치게 됩니다. 2월 달에 눈 녹을 때 칩니다. 근데 여름에 만약에 칫솔질 비료를 다 쳐요. 많이 달았으니까 요소 같은 걸 막 칠 겁니다. 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땐 붕사결핍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관수시설이 있으면 붕산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붕산을. 그렇지 않으면 연면 시비를 하면 정확히 됩니다.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머루 농사를 많이 져봤습니다. 근데 머루가 워낙 많이 달려갖고 21-를 300평에 한 2포를 쳤습니다. 머루가 이만큼 달렸는데 이거 분명히 비료가 모자른다. 그래서 쳤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머루가 우르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병이라고 약을 쳐도 아무리 안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붕사결핍인 줄 알고 붕산을 딱 치면 옛날에 제추제 그라박션 듣듯이 쳐요. 딱 멈춥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머루 있으신 분은요. 붕산을 과감히 주셔도요. 절대로 병을 안 합니다. 붕산을 주면 절대로 썩어서 떨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되게 열매 채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되고요. 연면 시비할 때 치는 양의 2분의 1을 칠 때마다 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요. 자, 소석계 pH가 맞을 때하고 안 맞을 때하고 낙화율이 30%, 5% 정도 차이입니다. 낙화 떨어집니다. 착화됐다가 떨어집니다. pH가 맞으면. 수확량이 30% 낮아집니다. 300평에 몇 포야? 20포. 예, 20포에 2년에 한 번씩 꼭 뿌리셔야 될 겁니다. 자, 소석계 사용 안 한 밭이에요. 보셨죠? 소석계 안 한 밭 거칠하죠? 이거 보면 거칠하고 막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소석계 사용한 밭 차이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소석계를 꼭 치셔야 돼요. 소석계를 쳐야만 이런데 여기서 윤이 바짝바짝 피서 아직 꽉 찹니다. 그래서 매년 치는 게 매년? 네? 매년?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예. 치는 시기는 가을서부터 봄 눈 녹을 때, 그때 치시면 될 겁니다.